제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7년간 혈압약을 드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작년 가을 현관에서 쿵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지만 그날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약만으론 안 된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불안감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약은 매일 먹는데 왜 혈압이 들쭉날쭉한지, 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지요.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 중 43%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혈관 건강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제게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74세 되신 분인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20년 넘게 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180에서 꿈쩍도 안 한다고요.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물으시더라고요. 나만 안 되는 거냐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라면 국물 싹싹 긁어 드시나요? 저녁에 소주 한 잔씩 하시나요? 그 순간 그분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어떻게 아냐는 표정이셨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 들면 혈관은 굳어버렸다고 이제 뭘 해도 소용없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합니다. 단 하나,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것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혈관이 스스로 쑥쑥 회복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이것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여러분의 작은 습관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혈관 질환의 원인을 추적해온 내과의원 박민수입니다. 그동안 수천 분들의 혈관이 다시 팔팔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했어요. 약을 반으로 줄이신 분, 심지어 완전히 끊으신 분까지 계십니다. 이 영상을 만나신 게 정말 큰 행운입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 이 진실을 모르고 약에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을 되살릴 비밀을 발견하실 겁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걱정되는 증상 하나만 남겨주세요. 함께 이겨내봅시다. 고기만 보면 덜덜 떨리시나요?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삼겹살 한 점도 못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얼마 전 제게 찾아오신 분 이야기예요. 32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75세 김복수님이신데요. 이분은 무려 30년 동안 고기를 거의 입에 대지도 않으셨어요. 불고기 냄새만 맡아도 고개를 휘 저으셨죠. 풀만 드셨으니 혈관은 반짝반짝 깨끗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가을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신 순간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285. 김복수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그날 제 진료실에서 우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남들처럼 막 먹지도 않았는데 고기도 안 먹었는데 왜 나만 이러냐고요. 저는 김복수님께 평소 식단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분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매일 아침 드시는 마가린이 두툼하게 발라진 식빵,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크림이 퐁퐁 올라간 케이크,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신다는 100% 농축 과일 주스였습니다. 김복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린은 식물성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과일 주스는 비타민 덩어리 아니냐고요. 아,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마가린 속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벽에 찰싹 달라붙어서 염증을 확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그 과일 주스요? 오렌지 6개가 들어있다고 좋아하시는데 섬유질은 쏙 빠지고 당만 농축된 거예요.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쌀 한 가마니를 통째로 팔아버리고 쌀뜨물만 마시는 격이에요. 웃기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액상당이 몸속에 쏟아져 들어오면 간이 깜짝 놀라서 비상벨을 울려요. 그리고 바로 지방으로 뚝딱 바꿔버립니다. 2024년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트랜스 지방과 액상당이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킨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고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혈관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복수님은 제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기셨어요. 마가린 전부 버리시고 버터로 바꾸셨어요. 주스 대신 사과를 통째로 아삭아삭 씹어 드시기 시작하셨죠. 딱 석 달 후였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김복수님이 제게 전화하셔서 울먹이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뒤에 나올 식사 순서 바꾸기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이 완전히 딴판으로 달라질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진짜 악당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검사 받아보면 수치가 영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요. 왜 그럴까요? 제게 찾아오신 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38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하시고 은퇴하신 70세의 권미자님이세요.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삭하게 아신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혈압이 계속 170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권미자님 일상을 쭉 지켜봤어요. 아침은 그러시고 점심은 국수 한 그릇 후루룩, 저녁엔 밥 한 공기에 김치찌개. 여기까진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밤 10시가 되면 달라지십니다. TV 보시면서 슬금슬금 뭔가를 꺼내시는데 바로 짭짤한 육포랑 건어물이었어요. 우적우적 드시는 거죠. 권미자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밤에 짠 걸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심심하게 먹었으니 저녁엔 맛있는 것 좀 먹고 싶다고요. 그 마음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그 순간의 위안이 혈관을 매일매일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것과 같다는 걸 아셔야 해요. 나트륨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혈관벽을 꽉꽉 조여버립니다. 마치 호스를 손으로 꽉 쥐면 물줄기가 싹 세지는 것처럼요. 2023년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딱 2g만 줄여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6mm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자,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33년간 중학교 체육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68세 이정우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혈압약을 15년간 드셨는데도 수치가 180에서 꿈쩍도 안 했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말이죠. 원인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맥주 딱 한 캔이었어요. 이정우님 말씀이 참 가슴 아팠어요. 전문가가 한두 잔은 괜찮다고 했다면서요.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같이 아팠습니다. 술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교묘합니다. 마시는 순간엔 혈관이 확 풀리면서 혈압이 잠깐 뚝 떨어져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2~3시간 뒤부터예요.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혈관이 갑자기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리바운드 효과예요. 풍선을 확 늘렸다가 갑자기 놓으면 팡 하고 쪼그라드는 것처럼요. 미국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 연구진이 무려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하루 딱 한 잔의 술도 꾸준히 마시면 혈관 탄력성이 점점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약이 겨우겨우 혈관을 풀어주면 술이 다시 꽉 조이는 끝없는 악순환이죠. 이정우님이 술을 끊기까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대신 저녁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맛없다고 투덜거리시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석 달 후 혈압이 145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정우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그때 그분 눈에 맺힌 눈물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먹는 것들입니다. 제게 상담받으러 오신 분 이야기예요. 30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72세의 박영미님이신데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야채 주스를 쭉쭉 갈아 드셨어요. 시금치, 케일, 사과, 당근을 넣고요. 근데 공복 혈당이 계속 130을 넘는 거예요. 이상하죠? 함정은 바로 사과와 당근이었습니다. 야채만 갈아 드시면 괜찮은데 단맛을 내려고 과일을 넣으시잖아요? 섬유질이 확 파괴된 상태에서 당이 액체로 싹 들어오면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제가 박영미님께 제안했어요. 갈지 말고 그냥 아삭아삭 씹어 드시라고요.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05로 뚝 떨어진 거예요. 박영미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귀찮아서 갈아 먹었는데 그게 독이 됐다니 기가 막히다고요. 여기서 잠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개운하지 않은 거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밤새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다는 뜻이에요.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액상 형태로 섭취한 당은 고체 형태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무려 3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대응할 틈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말 충격적인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35년간 건축기사로 일하시고 은퇴하신 76세 최동철님 이야기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마가린 발라진 토스트를 드셨어요. 최동철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버터는 동물성이니까 나쁘고 마가린은 식물성이니까 좋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아세요? 마가린 속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벽에 찰싹 달라붙어서 확 염증을 일으켜버립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름이 끼쳐요. 트랜스 지방 딱 1g이 혈관에 미치는 악영향이 포화지방 7g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최동철님이 마가린을 버터로 바꾸고 토스트 대신 통곡물 빵을 드시기 시작하신 지 넉 달 만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에서 140으로 폭 떨어졌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자, 그럼 여기서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식사 후에 졸리시나요? 밥 먹고 나면 소파에 퍼져서 한숨 자고 싶으신 적 있으시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혈당이 급격히 확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위험 신호예요. 28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69세 정수진님 이야기예요. 점심 먹고 나면 꼭 졸렸대요. 회의 중에도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인은 식사 순서에 있었습니다. 정수진님은 밥을 먼저 크게 한 숟가락 푹 드시고 그 다음 반찬을 드셨어요. 탄수화물이 먼저 싹 들어오니까 혈당이 확 치솟는 거죠. 그럼 몸에서는 인슐린을 확 쏟아내고 한두 시간 뒤엔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정수진님께 제안했어요. 식사 순서를 싹 바꿔보시라고요. 먼저 국을 한 숟가락 드시고 그 다음 채소 반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라고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밥부터 먹었는데 갑자기 바꾸려니 어색하다고요. 근데 딱 일주일만 해보셨대요. 점심 먹고 졸음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달 뒤엔 식후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수진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진작 몰랐냐고요. 2023년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어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장벽에 그물망처럼 방어막을 쫙 만들어서 당의 흡수 속도를 확 늦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혹시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먹던 게 독이었다는 생각 드시나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속았던 겁니다. 그럼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혈관을 쑥쑥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밥 먹을 때 얼마나 빨리 드시나요? 혹시 10분도 안 돼서 뚝딱 비우시는 분 계신가요? 32년간 세무사로 일하시고 은퇴하신 70세 한규철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생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직장 다닐 때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먹다 보니 그게 몸에 쏙 배신 거죠. 문제는 은퇴하신 후에도 그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한규철님이 밥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휙 끝나더라고요. 젓가락질이 쉴 새 없이 쓱싹쓱싹 움직이고 씹는 횟수도 기껏해야 서너 번. 그러니까 뇌가 포만감을 느낄 새도 없이 과식하게 되는 거죠. 혈당은 당연히 로켓처럼 슝 치솟고요. 우리 위장은 자동차 엔진과 똑같습니다. 급하게 연료를 쾅 쏟아부으면 엔진이 끙끙거리며 과부하 걸리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한규철님께 식사 시간을 20분으로 늘려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번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30번씩 오물오물 씹어보시라고요. 처음엔 답답하다고 투덜거리셨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달라지시더라고요. 음식 맛이 제대로 느껴진다고 하시면서요. 2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후 혈당이 무려 40포인트나 폭 떨어진 거예요. 한규철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밥 먹는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편안해졌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독일 미넨대학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천천히 씹는 사람이 빨리 먹는 사람보다 과식할 확률이 무려 60%나 낮다는 거예요.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신호를 보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종아리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혹시 밤에 다리가 무겁고 뻐근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종아리가 쥐가 나서 악소리 지르며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막혀 있다는 몸의 비명입니다. 35년간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78세의 권영희님 이야기예요. 매일 밤 다리가 쇳덩이처럼 무거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혈압도 165로 높았고요. 제가 권영희님께 딱 하나만 해보시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바로 발뒤꿈치 들기 운동이었습니다. 권영희님은 처음엔 시큰둥하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하냐고 애휴하시면서요. 근데 제가 권영희님 손을 꽉 잡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렸어요.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요. 하루에 30번씩만요. 종아리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심장에서 쿵쿵 뿜어낸 피가 발끝까지 쭉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걸 힘차게 밀어 올려주는 게 바로 종아리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권영희 님이 매일 꼬박꼬박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번, 저녁에 자기 전에 30번. 의자나 벽을 꽉 잡고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쭉 들었다가 2초간 멈추고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2달 후였습니다. 권영희 님이 제게 전화하셔서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이젯밤에 다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서 잠을 푹푹 잔다고요. 혈압도 135로 뚝 떨어졌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간단한 동작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루 30회씩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무려 40% 이상 확 개선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장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엄청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바로 물입니다. 29년간 약사로 일하시고 은퇴하신 71세의 송미경님 이야기예요. 하루에 물을 거의 안 드셨어요. 커피는 서너 잔 벌컥벌컥 드시는데 물은 한 잔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었대요. 물이 부족하면 피가 꿀처럼 걸쭉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럼 심장이 그 피를 밀어내려고 더 힘을 확확 써야 하고 혈압이 치솟는 겁니다. 마치 진흙탕을 호스로 뿜어내려면 압력을 쭉쭉 높여야 하는 것처럼요. 송미경님께 하루에 물 8잔만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하셨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피부도 촉촉해지고 무엇보다 혈압이 155에서 140으로 뚝 떨어졌어요. 2023년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증가할 때마다 혈압이 평균 3mm씩 슬슬 낮아진다는 거예요. 물 한 잔의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34년간 회계사로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73세 이상철님 이야기예요. 은퇴 후에도 매일 뉴스를 보시면서 속상해하셨어요.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보면서 혈압이 확확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재면 140인데 뉴스 본 후엔 170까지 슉 치솟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확 쏟아져요. 이게 혈관을 꽉꽉 조이는 겁니다. 마치 고무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것처럼요. 그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상철님께 뉴스 시청을 하루 30분으로 싹 줄여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신 산책을 하시라고요. 처음엔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어떡하냐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마음이 훨씬 평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혈압이 145로 안정됐어요. 이상철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세상 걱정하느라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고요. 유럽 스트레스 학회에서 2024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소름이 돋아요.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혈관 노화 속도가 정상인보다 무려 2배 이상 빠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약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31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하시고 은퇴하신 69세 최은숙님 이야기예요. 매일 밤 12시 넘어서 주무셨어요. TV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신대요. 아침엔 6시에 일어나시니까 수면 시간이 6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수면 부족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아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혈관을 꼼꼼히 수리하고 회복시킵니다. 근데 잠이 부족하면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치 망가진 도로를 보수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요. 최은숙님께 10시 반에 불을 꺼보시라고 했어요. TV는 9시까지만 보시고요. 처음엔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머리가 맑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도 160에서 145로 뚝 떨어졌고요. 최은숙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요. 미국 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고혈압 위험이 무려 60%나 높다는 거예요. 잠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확 느껴지시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천천히 먹기, 종아리 운동하기, 물 마시기, 스트레스 줄이기, 푹 자기. 이 5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완전히 딴판으로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나요? 혹시 내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 드셨나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속았습니다.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고기가 나쁘다고, 빨리 먹어야 시간 절약된다고, 물 대신 커피 마셔도 괜찮다고. 전부 거짓이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똑바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트랜스 지방과 액상당을 계속 드시면 혈관 내벽이 칼에 베인 것처럼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찰싹 달라붙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죠. 밤에 짠 음식 드시면 혈관이 꽉꽉 조여서 압력이 확 올라가고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슝 올랐다 뚝 떨어지면서 췌장을 혹사시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혈압약 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합병증은 하나둘씩 슬금슬금 생기고 결국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막아야 할 암담한 미래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랜스 지방을 버리고 좋은 지방을 드시면 혈관 내벽이 매끈매끈해집니다. 천천히 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췌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종아리 운동을 하면 혈액이 술술 잘 돌아서 심장이 힘들지 않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가 맑아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천 분을 만나면서 뼈저리게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혈관이 다시 팔팔 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직접 눈으로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뭘 하시겠어요? 저는 이걸 간곡히 권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순서를 싹 바꿔보세요.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그리고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30번씩 오물오물 씹어보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 한 달 후엔 몸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식후에 졸음이 확 줄어들고 속이 편하고 혈당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생활습관 개선 방법이지 약을 끊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약은 계속 드시되 생활습관을 함께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약 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단 그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손자 손녀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건강한 습관은 어릴 때부터 만들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50대에도 70대에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약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치유는 여러분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위대한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요.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혈관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실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